오늘 대구에 있는 방자 유기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네요. 목련꽃도 활짝 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잘 피고 있습니다. 홍매화 꽃도 활짝 폈습니다. 보기 좋네요. 여기는 반송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여기가 박물관 입구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징이 있네요. 이봉주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징은 특대징이고요. 이봉주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방자로 만든 징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네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기에는 만드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서 만드는 방자유기와 반은 주물기법과 두들겨서 만드는 방자기법이 섞여 있는 반방자유기, 그리고 완전 주물로만 만드는 주물유기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자유기는 정확히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합금을 해서 용해를 한 다음 이걸 불에 달군 후 계속 망치질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방자유기라고 합니다. 구리 78과 주석 22로 합금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게 바둑이라고 합니다. 바둑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바둑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가 두들겨서 만들면 악기도 되고 식기도 되고 다양한 우리가 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비녀같이 생긴 거는요, 수저 바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니어처는 이봉주 선생님 고향인 평구 납청 정주 지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저희가 불을 누르는 공장이 방자 공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누르는 공간은 주물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오는 공간은 방자 수저 공장입니다. 그래서 방자를 만드는 데에는 땔감과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 산이라든가 이런 물이 있는 것이 이렇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자로 만든 것 중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요강들입니다. 예전에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마솥에 사용하는 작은 요강, 가마 요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강 바로 옆에는요, 가래침을 뱉는 타구라고 하는 이제 용기들이 있습니다. 세수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유기는 안성유기입니다. 안성유기는 이렇게 보면 크기가 좀 다른 지역의 유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 보면 쌀밥을 드시다 보니까 큰 그릇이 필요 없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 그릇의 사이즈가 맞게끔 좀 작은 유기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유기가 안성유기고요. 우리가 무언가가 딱 나한테 맞을 때 안성 맞춤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이 안성유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징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고요.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방자로 만들어져야만 소리가 아름답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징을 다른 사찰에 가게 되면 징 소리를 보고 금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은 바라고요. 바라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심벌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크면 대바라, 작으면 자바라. 우리가 보통 심벌즈 크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생님께서 수집한 물건 중에 자물쇠와 먹물을 담을 수 있는 먹물통, 그리고 안경집과 안경, 그리고 심지를 자르는, 촛불의 심지를 자르는 심지과이, 그리고 호롱불 등장 같은 것이 있고요. 촛대는 우리가 양초를 꼽아서 사용하던 거고요. 조선시대 이럴 때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저를 보시면은 저희 현재 수저랑은 좀 모습이 다르죠. 고려시대의 수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칼은 삭도라고 합니다. 스님들께서 머리를 요즘 이발을 한다 할 때 스님 머리를 깎는 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라는요, 액자에 들어있잖아요. 아래에 보면 사진도 있어요. 88 올림픽 때 폐막식 무용이 바라춤입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바라입니다. 정의 크기에 따라서 음이 다릅니다. 온나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크기 같지만 두께가 다르고요. 이 두께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악기가 제일 고음을 냅니다. 기정실은 이봉주 선생님께서 기정한 방자유기입니다. 이 방자유기로 만들어진 밥통입니다. 예전에 밥을 담아, 전기밥솥이 없을 때 밥을 담아두던 밥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모습의 주전자를 만나실 건데, 주전자가 우리가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주전자를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자종이고요. 자종은 주발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림 주발이라고도 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좌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불교 의식 때 많이 사용되는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식기에는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반찬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3첩, 5첩, 7첩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밥국 기본 있고요. 김치, 조치, 간장 이런 애들은 첩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그릇은 다 이제 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찬 그릇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첩수가 정해집니다. 임금님 수라상이고요. 임금님 수라상은 요즘으로 치면 코수요리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라상이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임금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밥국이 있고 간장이 놓이고 김치가 놓이고 젓갈도 놓이고 육류, 생선류 이렇게 놓인다고 합니다. 자, 유기로 만들어진 등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고요. 기름을 넣고 심지를 걷고 불을 켜면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입니다. 앞에 보이는 뚜껑에 보면 이렇게 투창 부분이 있잖아요.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이렇게 나게끔 되어 있는 향로입니다. 이게 고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고리향로라고 부르고요. 뒤쪽에는 보면 항아리가 보이잖아요. 이 항아리는 술단지입니다. 그리고 종묘 재래상이라든가 또 우리 향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저 항아리에 술을 담고 우리가 술쪽대로 들어서 작이라는 잔에 술을 담아서 제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대종교 재래상의 제기는 우리가 보는 제기랑 좀 모습이 다릅니다. 여기는 둥근 것, 네모, 세모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을 나타내고요. 둥근 것은 하늘, 네모는 땅, 세모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가지틀이고요. 유기를 만들면 처음부터 노란 황금빛은 아닙니다. 불에서 담금질을 하다가 보니까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칼로서 깎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깎아주는 칼입니다. 그래서 칼대. 이곳은 평북 정주 지역 특히 납청 유기 만드는 공장을 재현한 곳입니다. 우리가 유기를 만드는 데는 11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곳은 전 공정을 지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유기를 파는 노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파는 공간, 그리고 식기를 파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용품을 파는 공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자유기박물관 잘 보셨는지요? 방자유기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실, 그리고 재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방자유기를 만날 수 있고요. 방자유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통 악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 번쯤 나들이 오시면 우리 방자유기박물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시 방자유기박물관 내에 있는 납청 노점입니다. 여기가 유기그릇을 판매하는 판매 매장이고요. 이 노점은 중요무형문화재 이봉주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직영 매장입니다. 매장 내에 오시면 좌측으로 좌종,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다양한 식기와 촛대 등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제기도 차려져 있네요. 제기. 그리고 데스크 뒤쪽으로 라면, 국수 그릇, 냉면 그릇 등이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 다양한 식기들이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자유기는 수제품으로 제작되는 우리 고유의 식기인데, 예전처럼 쉽게 설거지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닦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물용으로 특히 요즘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예단이나 지인들 선물,